이제껏 일만 하는 삶을 살다 보니 막상 은퇴를 하고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긴 했지만 막상 귀찮아서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TV 앞에 있는 시간이 늘어만 갔습니다. 또 겨울이라 괜히 게을러지고 추워서 밖에 나가기는 싫어지니 더욱이 집에서 빈둥대는 시간만 늘어갔습니다. 강 씨는 하루 24시간 중 잠자고 먹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2시간을 보내는 것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일 다닐 때만 해도 쉬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는데 막상 이렇게 한가한 삶을 사니 할 일이 없는 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또 배달 음식이 잘 되어 있어 굳이 밖을 나갈 일도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거의 일주일 내내 집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최근 건강이 안 좋아짐을 느껴 무거운 몸을 이끌고 동네 근처의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날은 비가 또 많이 와서 동네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강 씨는 홀로 우산을 쓰고 산을 올랐습니다. 비가 다시 거세게 오자 강 씨는 내려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강 씨의 눈에 사람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분명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운동기구 쪽에 웬 남자 노인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데 어딜 앉아있지 하는 생각에 강 씨는 그 노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노인은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강 씨는 순간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 노인은 우비를 입긴 했지만 우산을 쓰지 않은 채 두 팔이 축 늘어진 상태로 앉아 있었습니다. 강 씨는 조심스럽게 그 남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제발 의식이 없는 상태가 아니기만을 바랬습니다. 강 씨의 목소리가 비에 묻혀버렸는지 그 노인은 여전히 미동이 없었습니다. 강 씨가 그 노인의 어깨를 두드린 순간 그 노인은 그제서야 움찔하며 강 씨를 쳐다봤습니다. 강 씨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 남자 노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비도 오는데 앉아서 뭐 하고 계셨어요? 알고 보니 이 노인은 풍이 와서 잘 걷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힘들어 비가 와도 그냥 앉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몸도 불편하신 것 같은데 이런 날은 집에서 쉬시는 게 낫지 않아요? 강 씨는 그 노인에게 왜 이런 날씨에 밖을 나왔냐고 물었습니다. 여기라도 왔다 가지 않으면 하루를 보내는 게 힘들어서 나왔어. 남자 노인은 여기 산에 오르는 것이 하루의 유일한 일정인 듯 싶었습니다.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하루가 너무 길다고 말하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할아버지는 매일 뒷산을 오른다고 했습니다. 강 씨는 할아버지를 보며 이 모습이 자신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강 씨는 지금과는 다르게 살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이 아까운 시간들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 씨가 먼저 한 행동은 동호회에 가입한 것이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들을 많이 만나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유튜브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호회에서 친구를 만나는 것 또한 전부 다 돈 드는 일이고 다들 늙은이 양기가 입으로 올라왔는지 잘난 척, 있는 척, 가진 척 이 삼척에다가 고집도 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강 씨는 취미생활이든 굳이 남과 많이 엮이려고 하지 말고 혼자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싶었습니다. 외롭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남은 인생이 힘들어진다고 생각했고 혼자만의 고독을 반갑게 맞이하고 오히려 그 순간을 즐길 줄 알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때 강 씨가 떠오른 사람은 다름 아닌 취미 부자였던 부모님이었습니다. 강 씨의 부모님은 나이가 80이 넘으셨지만 굳이 남들과 잘 어울리지 않고도 아주 재밌게 하루를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사는 분들이셨습니다. 강 씨는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옷을 따뜻하게 잘 챙겨 입고 부모님 집까지 걸어서 갔습니다. 강 씨는 익숙하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느 순간 강 씨의 부모님은 자식들이 집에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도 바꾸고 항상 먼저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취미를 즐기는 시간을 방해받는 것을 싫어했던 부모님이었습니다. 강 씨는 전날에 미리 말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강 씨가 들어오자마자 반기는 사람은 없었고 강 씨의 부모님은 각자가 무언가를 열중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맛있는 냄새가 강 씨의 코를 찔렀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강 씨의 어머니는 강 씨를 쳐다보지 않고 왔냐고 대꾸했습니다. 어머니가 뭐 하나 살펴보니 베이킹을 하고 있었습니다. 빵 굽는 거예요? 정말 맛있겠네. 강 씨의 어머니는 강 씨에게 어쩐 일로 집에 방문했냐고 물었습니다. 강 씨는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취미들을 좀 배우고 싶어서 왔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요새 하루가 너무 무료해요. 유튜브 댓글 보면 저랑 비슷한 또래들이나 더 나이 많은 분들도 하루를 잘 즐기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들 다 부지런하고 능력들도 많으신지. 주변에 그런 사람 없나 생각하다가 바로 어머니 아버지가 떠올라서 찾아왔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겨울이나 계절 가리지 않고 바쁘게 사시잖아요. 겨울에 할 만한 취미 몇 가지만 알려주세요. 강 씨의 어머니는 그런 강 씨의 말에 집에 잘 찾아왔다고 답했습니다. 일단 겨울에 베이킹만한 취미가 없는 것 같아. 강 씨의 어머니는 지금 하고 있는 베이킹을 배워볼 생각 없냐고 강 씨에게 물었습니다. 베이킹이요? 제가 먹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추천해 준 거야. 자기가 만든 게 원래 더 맛있기도 한 법이잖아. 근데 좀 어렵지 않아요? 안 해봤으니까 어렵게만 느껴지지. 다 처음에는 그런 거야. 빵도 몇 번 태워보고 맛없게도 만들어 보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잘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지. 강 씨의 어머니가 겨울에 추천해준 취미 첫 번째는 바로 겨울 베이킹이었습니다. 겨울철에 집안에서 따뜻하게 몸을 녹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입이 심심해져서 간식거리들을 주워 먹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간식이 다 떨어지면 밖에 나가서 간식을 사러 나가기는 여간 귀찮은 것이 아닙니다. 이때 바로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에서 간식까지 즐길 수 있는 취미가 바로 베이킹입니다. 홈베이킹의 경우 계량컵, 전자저울, 거품기, 핸드믹서, 각종 틀, 그리고 오븐 등이 필요합니다. 집에 있는 게 있다면 따로 구매할 필요는 없고, 만약 없는 게 있으면 새 거를 사기보다는 중고로 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븐의 경우 아마 싸게 내놓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당근 마켓 등을 통해 싼 값에 얻어서 취미로 시작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나 구글에 초보 홈베이킹 혹은 초보 홈베이킹 재료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재료들을 찾을 수 있고 거기다 만약 내가 좋아하는 빵이나 쿠키를 같이 검색해준다면 아주 쉽게 잘 나와 있습니다. 만약 오븐을 사용할 경우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열 과정을 꼭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븐 내부의 온도뿐 아니라 오븐 안쪽의 금속 벽까지 충분히 달궈진 이후에 베이킹을 해야 실패할 확률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카스테라를 좋아하는데 요새 마트나 빵집에 가면 빵값이 비싸서 쉽게 손이 잘 가질 않습니다. 이럴 때 마트나 빵집에서 사 먹는 것보다 집에서 해 먹는다면 돈도 아낄 수 있습니다. 베이킹을 할 때 너무 조리도구에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최소한의 도구로 시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막상 도구를 많이 샀는데 한 달 뒤에는 모두 창고행으로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붕어빵을 좋아하신다면 붕어빵 기계를 하나 구매하는 것도 좋습니다. 밖에서 붕어빵 사 먹는 것도 가격이 너무 올라 겨울철에 붕어빵을 잘 먹지 못했는데 이렇게 붕어빵 기계를 사서 직접 해 먹으면 밖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싸고
파치나 슈크림뿐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재료들을 직접 넣어서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붕어빵 기계의 경우 도구나 재료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강 씨는 어머니가 해준 빵을 한 입 먹고는 감탄했습니다. 밖에서 파는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강 씨의 어머니는 그런 강 씨의 말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강 씨의 어머니는 베란다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던 남편을 불러 빵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금방 하고 갈게. 강 씨의 아버지는 5분 정도 있다가 거실로 와서 강 씨에게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취미를 좀 배우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네. 저는 일단 붕어빵 기계를 사서 몇 개 만들어 보려고요. 아버지는 뭐 하고 계셨어요? 강 씨는 내친 김에 겨울철에 하면 좋은 취미 두 번째를 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굳이 겨울철에만 할 필요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실내 정원 가꾸는 것만한 취미는 없다고 봐. 겨울에는 아무래도 집 밖에도 많이 안 나가게 되고 집 안에서도 장판이나 이불 속에서 가만히만 있게 되잖아. 그럼 몸은 더 굳게 되고 건강이 좋아질 리 없지. 강 씨의 아버지가 추천한 취미 두 번째는 실내 정원을 가꾸는 것이었습니다. 강 씨의 아버지는 그중 겨울철에 키우기 좋은 식물 몇 가지를 강 씨에게 알려줬습니다. 겨울에는 아무래도 햇빛이 많이 안 들어오니까 식물들이 빨리 죽어버리는 경우도 많아. 보통 부지런하지 않고는 그런 식물들을 잘 키우기는 쉽지 않지. 강 씨의 아버지는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키울 수 있는 식물들에 대해 말해줬습니다. 강 씨의 아버지는 첫 번째로 아라우카리아라는 식물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아라우카리아는 삼나무를 닮아 호주 삼나무라고도 불리는 식물입니다. 연말에 집에 장식하기 좋은 식물인데다 순한 것이 특징입니다. 아라우카리아는 추위를 견디는 내한성이 강하기 때문에 거실에 두면 어느 정도 집안에 찬바람이 들어와도 잘 죽지 않고 키우기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식물 처음에 키울 때는 이렇게 잘 죽지 않는 식물을 키우는 게 좋아. 호기롭게 식물 키우는데 쉽게 죽어버리면 그 취미를 오래 하긴 쉽지 않으니까. 아라우카리아는 침엽수라 병충해도 거의 없고 잎을 만져보면 부드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식물을 키울 때 주의할 점은 너무 어둡지 않은 곳에 올려두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놓아주는 것입니다. 강 씨의 아버지는 그 다음 키우기 좋은 식물 두 번째로 스킨답서스라는 식물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스킨답서스는 특히나 다른 일반적인 식물의 약 5배나 많은 일산화탄소를 잡아주기 때문에 공기정화에는 이만한 식물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특징 덕에 주방에 여러 스킨답서스를 두고 키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기정화뿐만 아니라 전자파를 잡아주고 천연 가스표가까지 있어 실내가 건조해지는 겨울철에 아주 좋은 식물입니다. 게다가 벌레도 없고 워낙 음지에서도 잘 자라 햇빛을 많이 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조량이 부족한 겨울에 초보자들이 처음에 키워보기 좋은 식물입니다. 스킨답서스의 경우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겉에 흙이 말랐다 싶으면 넉넉히 물을 주면 됩니다. 분무기를 사용해서 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강 씨의 아버지는 겨울철에 키우기 좋은 식물 세 번째로 사랑초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겨울에 키우기 쉬운 꽃은 거의 없는 편인데 사랑초의 경우 영하 1, 2도까지는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겨울에 베란다에서 키우기에 좋은 식물입니다. 만약 너무 초록 색깔의 식물만 키우기는 꺼려진다면 사랑초를 키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집에 식물을 키우기 마땅한 베란다가 없다면 테라리움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아. 강 씨의 아버지는 이번에는 테라리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강 씨의 아버지가 말한 테라리움이란 습도를 지닌 투명한 용기 혹은 유리병 속에서 식물을 키우는 것을 말합니다. 테라리움을 만들기 위해서는 용기나 유리병 안에 심을 수 있는 작은 식물이 적합하고
아무래도 용기의 크기는 대부분 작기 때문에 식물이 빠르게 자라지 않는 식물류가 좋습니다. 추천드리는 식물로는 싱고니움, 드라세나, 피토니아, 아디안텀 등이 있습니다. 테라리움의 경우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 장식장 위에 올려놓는 것이 좋고, 용기나 유리병 안쪽에 물이 없는 것 같을 때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물을 주면 좋습니다. 더 자세한 테라리움 만드는 법이 궁금하시다면 유튜브에 테라리움 만드는 법이라고 검색하신 후 준비물을 사서 한번 따라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라리움은 참 예쁘네요. 저는 이걸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요. 강 씨의 아버지가 신나서 강 씨에게 식물에 대해 소개해 주는 와중에 강 씨의 어머니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 씨는 그런 어머니에게 뭐를 만들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강 씨의 어머니는 가방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솜씨를 보니 보통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뜨개질 하면 하루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집중할 수 있어. 강 씨의 어머니가 고른 겨울철 취미 세 번째는 바로 뜨개질, 그 중에서도 코바늘 뜨개질이었습니다. 코바늘은 한쪽 또는 양쪽 끝이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긴 막대 도구입니다. 일반적으로 뜨개질하면 두 개의 대바늘로 뜨기 마련인데, 코바늘의 경우에는 대바늘과는 달리 하나의 바늘만으로도 편물을 짤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뜨개질은 우리의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뜨개질을 하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혈압도 안정적으로 바뀌고 순환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뜨개질을 하면 자연스럽게 손가락 운동을 하게 되는데, 손은 인체를 축소해 놓은 곳일 정도로 예민하고 이런 손 운동이 잘 되면 당연히 인체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또한 뜨개질은 코의 수를 일일이 세야 되기 때문에 숫자에 대한 계산을 머릿속으로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뇌 운동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직접 내가 무언가를 완성하게 되면 성취감과 자존감이 상승하여 내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거 배우려면 유료 강의 같은 거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는 무슨 유튜브에 검색만 해도 다양한 선생님들이 공짜로 다 알려주는 거 몰라? 그냥 재료만 준비해 놓고 유튜브 보면서 바로 따라해 보면 돼. 강 씨의 어머니는 곧장 강 씨에게 자기가 알려줄 테니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지만 잔소리 들어가며 차근차근 따라해보니 어느 정도 모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간 주방에서는 강 씨의 아버지가 직접 나무 도마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주방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니네 아버지 어디 가가지고 우드카빙인가 그거 배우고 오더니 저렇게 6개월에 한 번씩 나무도마 만들고 있어. 나무도마는 자주 바꿔주는 게 좋잖아. 강 씨의 아버지는 나무 도마를 자기가 직접 만들 때마다 뿌듯함이 느껴져 여러 개를 만들고 주변 지인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우드카빙이란 나무를 깎아서 원하는 형태의 작품을 만드는 목공의 장르 중 하나입니다. 강 씨의 아버지는 몇 년 전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그때 우드카빙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우드카빙을 할 때만큼은 아무 생각도 안 하게 돼서 잡생각을 덜어낼 수 있었고 정신 건강이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다며 강 씨에게도 한번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강 씨가 아버지가 만드는 도마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 강 씨의 어머니는 옆으로 다가와 과일청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의 어머니는 그 중에서도 자몽청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자몽향의 강 씨의 신경은 다시 어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강 씨의 어머니는 자몽청이 기관지에 도움이 된다며 겨울에 한 잔씩 마셔주면 좋다고 답했습니다. 이것도 취미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럼 이것도 건강한 취미지? 강 씨의 어머니가 고른 네 번째 취미는 바로 과일청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자몽은 레몬과도 비슷하게 비타민C가 많아서 감기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폐렴이나 천식과 같은 기관지 질환을 개선시키는 데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자몽 안에 있는 항산화 요소인 레티놀과 미네랄은 피부 미용이나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이고 콜레스테롤을 개선해주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 펙틴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 뇌졸중, 고지혈증, 부정맥 등을 개선하는 데 매우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강 씨의 어머니는 먼저 유리병을 깨끗이 씻어서 냄비에 찬물을 받아 병을 넣고 끓여 소독했습니다. 강 씨의 어머니는 병이 뜨겁지도 않은지 맨손으로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그런 다음 자몽을 깨끗이 씻어 껍질을 깎아 과육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내 껍질까지 일일이 다 분리했습니다. 내 껍질이 같이 들어가면 쓴맛이 심해진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과육을 조각 내 설탕과 자몽을 1:1 비율로 유리병에 넣어 잘 섞어주었습니다. 그대로 상온에 두면서 수시로 저었다가 설탕이 다 녹자 냉장고에 보관했습니다. 집에 갈 때 하나 가져가. 강 씨는 빨리 집에 가서 자몽청을 한 잔 마셔보고 싶었습니다. 강 씨는 이렇게 부모님이 무언가를 만드는 걸 보기만 하는 것 자체도 너무 재미있었고 빨리 집에 가서 자기도 뭐든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강 씨의 아버지는 도마를 만들고 지쳤는지 거실에서 쉬고 있었고 부지런한 강 씨의 어머니는 지치지도 않는지 또 방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좀 쉬세요. 나한텐 이게 쉬는 거야. 그러면서 강 씨의 어머니는 집에 있는 향수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선물 받은 것들인데 유통기한이 지나버렸어. 근데 이거 그냥 버리기는 아깝잖아. 그러면서 강 씨의 어머니는 이번에는 오래된 향수로 디퓨저를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 씨의 어머니는 이게 또 좋은 취미라며 좋은 향을 맡는 것이 자기는 좋다고 말했습니다. 강 씨의 어머니가 고른 5번째 취미는 디퓨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혹시 유통기한이 지난 향수가 있지 않으신가요? 향수의 유통기한은 제조일자로부터 보통 3년에서 5년 사이이고 뚜껑을 열고 나면 유통기한이 1년에서 3년으로 줄어듭니다. 유통기한 지난 향수는 그냥 버리는 것보다 디퓨저를 만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향수 디퓨저를 만들려면 준비물은 오래된 향수, 유리공병, 소독용 에탄올, 나무 스틱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유리공병의 경우 먹고 난 두유병이나 음료수 병을 사용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플라스틱이 아닌 유리병을 사용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플라스틱 병을 사용하면 빠른 증발과 변질을 불러온다고 하니 피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강 씨의 어머니는 과일청을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유리병을 깨끗이 씻고 뜨거운 물로 소독까지 해줬습니다. 그리고는 다이소에서 1,000원에 구매한 소독용 에탄올과 향수를 8:2의 비율로 섞어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향을 맡아보면서 향수와 에탄올의 비율을 맞춰줬습니다. 그렇게 담은 유리병 안에 집에 있던 산적꼬치 2개를 X자 모양으로 꽂아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리병의 목 부분을 노끈으로 묶어주니 근사한 디퓨저가 완성되었습니다. 강 씨는 신기해서 사진도 하나 남겼습니다. 이렇게 뭐든 뚝딱 만들어내는 어머니가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강 씨는 어머니를 보며 자신이 꿈꾸는 삶을 어머니가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도 처음에는 너처럼 허구한 날 집에 앉아서 재밌는 드라마 안 하나 매일 TV 앞에만 있었어. 근데 TV 보는 것보다 재밌는 것들이 아주 널리고 널렸어. 강 씨는 집에 있는 TV를 치워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게 디퓨저를 만들고 방에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TV를 끄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공부하고 계세요? 니네 아빠 요새 재테크 공부 열심히 하더라.
돈 벌려고요? 이 나이에 욕심내서 뭐해? 그것보다는 금융사기 안 당하려고 배우는 거야. 강 씨의 아버지는 돈을 벌 생각보다는 돈을 잃지 않을 생각으로 재테크 공부를 시작했는데 막상 공부하다 보니 재밌다고 답했습니다. 나이 들면 공부만 한 취미가 또 없지. 강 씨의 아버지가 6번째로 고른 취미는 바로 재테크 공부였습니다. 재테크는 젊을 때나 하는 거 아니에요? 강 씨의 아버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하루라도 빨리 재테크 공부를 하라고 강 씨에게 권했습니다. 나도 이전에는 은행에 돈 넣어놓는 게 최고인 줄 알았거든. 지금 금리가 괜찮아서 은행에 예금 넣어놓는 것도 좋긴 한데 그것보다 더 안전하면서 이자도 그에 못지않게 주는 상품들도 많아. 예를 들어서 주식 하나 만들어 놓으면 파킹형 ETF 상품들을 살 수 있거든. 그 중에서도 CD금리나 코퍼금리를 추종하는 상품들이 있어. 이게 은행에 돈 넣어놓는 거 못지않게 안전한데 금리는 은행 예금이랑 큰 차이가 없어. 대신에 은행에 예금 넣어놓으면 6개월이든 1년이든 계속 넣어놓고 마음대로 못 빼잖아. 근데 여기 넣어두면 내가 원하는 때에 뺄 수 있으니 더 좋아. 게다가 은행주나 리츠 같은 안전한 배당주에 돈을 넣으면 꽤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어. 그런 건 처음 들어보네요. 저는 그냥 은행에만 고이 모셔두고 있는데. 아는 사람만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강 씨의 아버지는 얼른 강 씨에게 주식 앱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강 씨의 아버지는 핸드폰으로 주식 앱을 언제든 만들 수 있다며 강 씨 대신 직접 주식 앱을 깔아줬습니다. 강 씨는 가끔 아버지의 집에 와서 아버지와 같이 재테크 공부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집에만 있기 좀 그렇지 않아? 우리랑 같이 밖에 나갈래? 지금요? 어디 가시게요? 강 씨의 부모님은 강 씨를 데리고 근처 온실 식물원으로 향했습니다. 강 씨는 추워서 별로 밖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막상 밖으로 향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게다가 눈앞에 펼쳐진 예쁜 식물들을 보며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강 씨의 부모님은 겨울철에 하기 좋은 마지막 취미로 온실 식물원에 오는 것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온실 식물원은 추울 때 오는 게 제맛이야. 강 씨의 부모님과 강 씨는 꽤나 저렴한 입장료를 내고 1시간 정도 온실 식물원을 구경했습니다. 밖에서는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 오래 산책하기는 힘들었는데 온실 식물원에 오니 꽤 오랜 시간 돌아다니며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에도 다양한 온실 식물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 가까이 이런 온실 식물원이 있다면 한번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강 씨는 그렇게 식물원 구경까지 하고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운동 겸 강 씨는 1시간 거리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강 씨는 그러면서 오늘 부모님에게 배웠던 취미들을 정리했습니다. 겨울철에 하기 좋은 취미 첫 번째는 베이킹. 둘째는 실내 정원 가꾸기 혹은 테라리움. 셋째는 코바늘 뜨개질 혹은 우드카빙. 넷째는 과일청 만들기. 다섯째는 디퓨저 만들기. 여섯째는 재테크 공부. 마지막 7째는 온실 식물원에 가보기였습니다. 강 씨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시작하기보다는 하나씩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는 길에 다이소에 들려 뜨개질 재료들을 샀습니다. 강 씨는 그저 이제 할 것이 생겼다는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설렜습니다. 여러분은 겨울철에 하는 나만의 취미가 있으신가요?